안아야만 자는 아기는 어떻게 눕혀서 재우나요?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예요. 눕히기만 하면 바로 깨요. 침대에 내려놓으면 울어요. 결국 다시 안아서 재우게 돼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2개월 아기도 안아야만 잠들었었고, 심지어 깨어있을 때도 누워있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던 아기였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아기는 제가 안누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으로 첫날 밤잠부터 누워서 잠드는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처음부터 안누법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아기가 왜 누워서 못 잤는지부터 확인했고, 누워서 잘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들어줬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7가지를 확인했고, 무엇을 조정한 다음 실제로 어떻게 눕혀 재웠는지 그 과정을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는 재우는 방법보단 수면 환경부터 봤어요. 이번 아기는 처음 상담을 시작했을 때 스스로 잠드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쪽쪽이도 사용을 했고, 안아서 재워도 잠투정이 심해서 30분 이상 흔들어줘야 겨우 잠드는 날이 많았어요. 그렇게 재워도 새벽에 깨면 다시 안고 있어야 잠드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데 저는 첫날부터 이제 재울 때 안아주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에서 어떤 환경으로 재우고 있는지부터 확인했어요. 당시에는 주로 거실에서 아기띠로 재우고 계셨고, 실내 온도는 25에서 26도 정도였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눈여겨본 게 하나 있었어요. 안아서 재우다 보면 아기 머리에 땀이 살짝 나기도 하고 얼굴도 붉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잠들 때 좀 더운 상황인 것 같은데? 라는 걸 같이 체크했어요. 이때 중요한 건 무조건 몇 도가 정답이라고 맞출 게 아니라 실제 아기의 반응을 보면서 온도를 기존보다 1, 2도 정도 좀 낮춰보고 옷차림도 같이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기 침대를 어디에 고정해 둘지, 그리고 그 공간에서 빛과 소음을 어떻게 조절할지도 같이 정했어요. 여기서 수면 환경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하면서 잘 때마다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아기는 모든 잠에서 등을 대고 단단하고 평평한 수면에서 재우고, 수면 공간에는 푹신한 침구나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이 현재 AAP와 CDC의 안전한 수면 권고예요. 또 의사들은 아기가 뒤집으려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번 사례에서 중요한 건 환경을 조금 조정했더니 바로 혼자 잔 건 아니지만 일단 안아서 재우는 것 자체가 전보다 훨씬 더 수월해졌다는 거예요. 즉, 그러면 안아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환경만으로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바로 3일치 일과를 같이 봤습니다. 이 아기는 밤에 깨면 바로 다시 자지 않고 조금 놀다가 혹은 울면서 잠들기를 힘들어하다가 자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낮에 너무 많이 재웠나? 그럼 낮잠을 줄여야 하나? 더 오래 깨어나야 밤에 잘 자나? 실제로 이 어머님도 이미 낮잠을 줄여보고 깨어있는 시간을 늘려보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깨시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며칠치 기록을 같이 비교해보고 분석해보니 이 아기는 오히려 쉽게 피곤해하는 편이었고, 오래 깨어 있었던 날에는 잠들 때 더 강하게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오래 깨어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낮에도 오래 깨어놓자 라고 하진 않았어요. 하루 전체 낮잠량과 각 낮잠의 분포는 조정해보되 일부러 더 오래 깨어드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봤어요. 보통 얼마나 깨어있다가 잠드는지, 어느 잠은 비교적 쉽게 들고 어느 잠은 좀 힘들어하는지, 자고 일어났을 때의 반응은 어떤지, 수유량과 수유 간격은 어떤지, 먹다가 자꾸 졸거나 잠들지는 않는지. 제가 상담할 때 중요하게 보는 건 2개월이면 무조건 이만큼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숫자보다는 이 아기는 어떤 조건에서 가장 편안하게 잠드는가, 이런 걸 중점으로 봅니다. 그런데 기록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아기에게는 더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아기는 잠잘 때만 눕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어요. 놀 때도 누워있을 수 있는지를 같이 봤습니다. 아기가 컨디션 좋을 때 바닥에 눕혀놓으면 혼자 잠깐이라도 잘 노는 편일까요? 그런데 이 아기는 깨어있을 때조차 등을 대고 누워있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왜냐면 이런 아기에게 갑자기 이제부터 침대에서 누워서 혼자 자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잠드는 방법뿐 아니라 누워있는 것 자체까지 한꺼번에 적응해보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바꿨어요. 이 아기는 자는 게 힘든 걸까? 아니면 누워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걸까? 그리고 이 아기는 실제로 수유 전후에 속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수면 문제예요 라고 판단하지 않고 먼저 소아과에서 확인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다행히 검사 결과 유문 협착증 같은 그런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복부 가스나 속 불편함에 대해서도 소아과 전문의에게 확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기가 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눕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수유 전후 불편함이나 개움 등
다른 증상까지 반복된다면 바로 수면 교육을 하기보다는 소아과 전문의에게 먼저 확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번 아기는 그래서 바로 안누법을 하지 않았어요. 수유할 때의 자세, 트림이나 수유 후 소화시키는 방법 등은 아기의 상태와 의료진의 안내를 참고하면서 맞춰갔고, 동시에 깨어있을 때부터 누워있는 경험을 조금씩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전보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놀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오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눕혀 재우는 준비를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항상 반복되는 순서를 만들었어요. 기존에는 낮잠이나 밤잠 전에 딱히 정해진 수면 의식이 없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실제 생활에서 계속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을 안내드린 후 추가했어요. 이 과정에서는 아기가 속이 불편해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간에 최대한 할 수 있는 편안한 배 마사지도 안내드렸고, 밤에는 목욕처럼 원래 하고 있던 활동도 루틴에 넣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목욕을 해야만 잘 잔다, 이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첫째가 있어서 저녁마다 목욕시키는 게 어렵거나 가정 상황마다 시간이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넣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저는 어떤 루틴이든 그 집의 생활 패턴 안에서 매일 비슷하게 반복할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수면 루틴은 그냥 이제 곧 잘 시간이구나 라는 신호를 아기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장은 안아서 재우더라도 재우는 과정은 앞으로 아기가 잘 공간에서 진행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동시에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안아주는 도움은 아직 남겨두더라도 환경, 장소, 루틴처럼 먼저 바꿀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고정한 거예요. 아기가 조금씩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요. 그리고 나서야 안아야 자요 라는 말을 더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안아야 자는지를 봤어요. 안아야 자는 아기라고 해서 다 같은 아기가 아니거든요. 어떤 아기는 품에 있기만 하면 괜찮고, 어떤 아기는 아는 채로도 계속 걸어야 하고, 어떤 아기는 흔들면서 쪽쪽이까지 물려줘야 잠들어요. 이번 케이스의 아기는 쪽쪽이, 앉기, 흔들기처럼 여러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안아줬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진정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안아서 재워주세요. 안아 재우기를 무조건 나쁜 습관이라고 보지 않고 바로 없애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논문이나 연구에서 정해진 기준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상담하면서 반복해서 봤던 경험인데요. 속이 불편하거나 체격이 있는 아기들 중에서 이런 자세로 안겼을 때 답답해하고 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아기들의 경우에는 세워서 안아주면 훨씬 편안해하고 바로 진정되는 경우가 꽤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아주세요에서 끝나지 않고 이 아기가 어떤 자세에서 가장 편안하게 진정되는지를 같이 봤습니다. 이번 아기도 자신이 편안해하는 자세로 안아주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환경과 일과 속 불편함을 같이 조정했더니 똑같이 안아서 재우는데도 예전처럼 30분씩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10분 안으로 훨씬 수월하게 진정되고 잠드는 날이 생겼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안아 재우기를 없애기 전에 왜 이 아기가 이렇게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봐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제 당연히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도 계속 안아 재우면 누워 재우는 건 대체 언제 하나요? 이제 여기서부터 실제로 도움을 주려갑니다. 모든 잠을 한 번에 바꾸지 않았어요. 저는 이 아기의 낮잠 1, 낮잠 2, 낮잠 3, 밤잠까지 하루아침에 전부 누워서 재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밤잠 하나부터 시작했습니다. 즉, 이 아기에게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잠부터 시작해서 나도 누워서 잠들 수 있네? 라는 경험을 먼저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렇게 어린 아기에게 너 오늘부터 모든 잠을 누워서 자야 해, 이렇게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잠부터 하나씩 경험해볼까?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때 사용했던 게 제가 상담에서 안누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눕혔는데 울면 실제로 이렇게 대응했어요. 먼저 수면의식을 한 다음 아기를 안전한 침대에 눕혀요. 그리고 바로 계속 만지거나 안아 올리는 게 아니라 아기의 반응을 잠깐 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어느 정도 울음이 2, 3분 간격이 이어지면 다시 안아서 진정시켜 주도록 했어요. 이때 트림이나 다른 불편함이 있는 건 아닌지도 같이 확인했고요. 울음이 가라앉으면 이제 잘 시간이야, 잘 자 하고 다시 눕혔어요. 그런데 눕히려고 하는 순간부터 다시 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아예 눕히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 번은 등이 침대에 닿도록 눕혀보고 너무 힘들어하면 그때 다시 안아서 진정시켜줬어요. 눕혀보기, 힘들면 안아서 진정시켜주기, 진정하면 다시 눕혀보기, 이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 방법의 목적은 울어도 안아주지 않겠다, 이게 아니에요. 안겼을 때 안정감은 계속 제공하면서 누워있다가 잠드는 이 상태도 조금씩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연습도 무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처음 눕힌 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30분 정도까지만 시도하고, 그래도 잠들기가 어렵다면 그 잠은 원래 잘 자던 방식으로
바로 재워줬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2에서 3분이나 30분이라는 숫자는 모든 2개월 아기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 아기의 원래 기질과 반응, 그리고 부모님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 다 종합적으로 보고 이번 사례에서 부모님과 함께 정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첫날 이 아기가 처음으로 누운 상태에서 밤잠을 시작하는 데 성공했어요. 부모님도 정말 신기하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바로 이제 됐어요, 내일부터 낮잠도 전부 해봅시다,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아기가 첫날부터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아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환경 일과 불편함 같은 부분을 먼저 조정하고 누워있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든 다음 시작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한 사례였어요. 그래서 한 번의 성공만 보고 바로 확대하지 않고 3일 정도 여유롭게 더 밤잠 입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밤잠이 안정적으로 되는 걸 확인한 다음 그 다음 낮잠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아기가 첫날부터 누워졌다는 것보다 부모님이 나중에 졸업하면서 해주신 말씀이 더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덕분에 아기가 다시 예뻐 보여요. 그 전에는 아무리 재워도 안 자고 눕히면 울고 놀 때도 새벽에도 계속 안고 있어야 하니까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못 자지? 이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기록을 보면서 이 아기가 쉽게 피곤해하는 편인지, 누워있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지, 어떤 도움에서 가장 안정되는지를 하나씩 알고 나니까 얘가 왜 누워서 잠드는 걸 힘들어하는지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영상에서 딱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아야만 자는 아기를 누워서 재우고 싶다 해서 안아주는 것부터 무조건 끊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안아서 재우는 게 부모님에게 괜찮고 아기도 잘 자고 있다면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바꾸고 싶다면 먼저 우리 아기가 왜 누워서 자기 어려운지, 어떤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중 무엇부터 조금씩 바꿀 수 있는지 이 순서로 한번 봐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 우리 아기도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싶은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실제 상담 사례를 가지고 아기가 왜 이렇게 자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바꿔볼 수 있는지 하나씩 제가 풀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